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언제 할 것이냐. 하루 종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저희들도 취재했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탄핵될 것이라고, 일단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하셨던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어제 아니면 오늘. 네. 어제 아니면 오늘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대국민 사과를 먼저 좀 하시고 왜 그렇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다시 언제 우리가 선고를 볼 수 있는지. 변론 종결 이후의 시일을 좀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두 번의 탄핵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수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예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면에서 날짜를 점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맞추고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몇 월 며칠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성 두통, 우울증, 소화불량, 내란성 탈모, 이런 거를 유발하는 국민적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라도 빠르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거고, 저는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들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냐면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충 자기들끼리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언제 있을 거예요. 수요일이든 간에. 그러면 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무슨 연예인들 가십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인 만큼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죠. 너무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요러저러한 일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정확히 할 겁니다. 그 뒤로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국민들이 양해하죠. 지금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소위 말하면 평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근데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 국민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법대 위에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공보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네. 말씀드리는 기능이 없고 헌법재판소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지금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보안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시기라도 특정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김재호 대변인 이제 보시기에는 지금 본인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변론이 끝나고 2주가 지난 이번 주, 그리고 사실은 4월 2일 보궐선거가 이번에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대선과 같이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선거 비용도 300~400억 정도 아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에 판결을 내릴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법체계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칙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낮에 오후 1시 정도 됐을 텐데 갑자기 속보라고 하면서 17일 오후 1시에 낮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가짜뉴스가 돌았죠. 네네네. 그때 엄청 놀랐거든요. 네네. 저도 심지어 우리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떴어 했대요. 예, 가짜 예.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정청래 있어요. 최고위원이 이제 아까 페이스북에 저런 걸 올려놨습니다. 현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저에게도 문의가 많은데 아직 현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선고 날짜 연락하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은 바로 생방송을 뜨자마자 준비하라고 해서 이게 썸네일 제목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들이 썸네일 제목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선고일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푹 마음 놓으시라. 푹 마음 놓으시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뭐하나 헌재는 지금. 뭐 쓸데없이 고민하는 탄핵 명백한데 다 이런 마음 가지실 텐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단심이잖아요. 항소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그럼 헌법재판관은 지금 뭘 고민하나. 탄핵시킬까 말까 5대 3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 결정문이 남잖아요. 지금 탄핵할까 말까만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에 남을 이 결정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했던 온갖 개소리들, 말도 안 되는 법기술들, 정말 다양한 절차 시비들 많이 붙였거든요. 모두 박살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왜 그러냐면 결정문을 보고 시비 겁니다. 결정문에 윤석열이 주장했던 말도 안 되지만 온갖 절차 위반, 뭐 송달되지도 않았는데 왜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작하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법리로 반박하고 문헌 가져오고 외국 사례 가져오고 저쩌고 연구해서 다 반박하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 불복에 삼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결벽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면 그 과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주장들을 다 깰 수 없어요. 깰 필요도 없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뭐 국민들이 의혹이 남네. 왜 절차 문제 제기했는데 왜 그걸 무시하지 헌재가? 이거 부실 재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도 된다. 송달 부분도요. 지금 요즘에 자꾸 얘기 나온 것 중에 선고기일 통지를 윤석열이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아무 상관없어요. 네, 뭐 주말에 선고 기일 통지가 갈 수 있냐 없냐. 월요일 날 만약에 탄핵 선고를 하려면은 선고 기일 통지가 가야 되는데 이 주말 토일 동안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면 자, 탄핵 심판 처음 시작할 때요. 윤석열이가 소추서를 안 받았어요. 송달 안 받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송달 안 받으면 시작을 못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탄핵이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아직 변호인도 없어요. 당사자한테 우편이 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결심도 했어요. 지금 변호인이 12이 선임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전자소송이에요. 전자소송. 지금 제가 지적 조회를 해봤습니다. 헌재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서류를 송달한 날짜와 그걸 받은 날짜가 다 나와요. 헌법재판소가 뭐를 보내면 이걸 언제 받았는지. 근데 윤석열이 직접 받지 않고 윤석열의 변호인이 한 놈이라도 받으면 송달의 효과가 생겨요. 네.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무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서 3월 4일에 송달, 그러니까 보냈다는 거죠. 받은 날이 언제냐? 3월 4일이에요. 그날 다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편으로 보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자로 다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송달이 안 되면 선고를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즉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선고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헌재에서 헷갈리는 얘기는 했어.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우린 공지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다 기일 통지 받고 확인이 되면 공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미리 어떤 언론사에 먼저 흘려지게 되면 언론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특종을 먼저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당사자 다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공지하겠다는 얘기지 선고기일 통지가 안 되면 선고 못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통지가 안 되면 이거 선고 안 되는데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건 완전히 정밀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정말 완벽한 결정문을 쓰면 윤석열 내란 일당이 동의하고 승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오자 찾아낼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절대 승복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집회하고 있고요. 내일은 정말 100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하는 사람들이 다 제 주변에서도 생업을 접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 고생시킵니까? 일정이라도 밝혀줘야지. 자, 그래서 좀 믿고 싶기도 하고 뭐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재판관들도 국민들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가짜뉴스 같은 것도 나오고 하면서 막 다들 이제 호들갑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떨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결론은 언제냐? 자, 그럼 월요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헌재가 17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한다고 그걸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요. 아, 근데 저거는 적이 없네요. 언론사가 없네요. 뭐 언론사가 연합뉴스니 없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저걸 이제 들어보니까 가짜뉴스. 챗 GPT를 통해서 자 모든 것들을 그 AI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나왔던 것이고 이제 언론사나 또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걸 보고는 바로 생방 준비를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아니라고 해서
헛땅을 치고 말았는데 자 저건 저렇고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취재를 해보니 야 저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반쯤 죽었다라고 이제 헌재 쪽을 취재하는 분한테 해보니까 네. 저거 완전 가짜 아닐 수도 있다. 저게 완전 가짜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왕에 대국민 사과했는데 한 번 더 사과할 각오하고 찍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뭐 다음 주 언제라도 가능성이 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과 답변은 지금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할게요. 자 헌재에서 노티스 이제 아나운서 하는 거 언제 할 것이라고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발표는 언제 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요. 월요일에. 월요일입니까? 네. 월요일 발표하고 월요일에 예, 기자들한테 문자로 통보해 줄 겁니다. 통보하고 언제 네. 그러면은 수요일에. 재무소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이다. 강소영 변호사는 저는 수요일 통지 금요일 선고 수요일 통지 금요일 선고. 그렇게 봅니다. 자 네. 거십시오. 머리도 깎았는데 한번 걸어주십시오. 이거 저희들 함부로 그걸 뭐 이거는 아이가 뭐 아니 국회의원도 국민한 사람인데 뭐 또 평범한처럼. 수요일 통지 금요일 예. 선거를 그러면 하지 이게 않을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방송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걸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공지하고 월요일 날 선고한다. 일요일 오후에 공지하고 월요일 선고한다.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답을 좀 주시고요. 이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시청 관람하고 있는 한 분은 바로 내가 답이다라고 지금 딱 느낌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헌재에서 예고를 하고 실제 선고할 것이냐. 자, 이건데 네 분 다 공의 질문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대 0은 끝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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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0은 끝났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그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죠.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까? 1000% 1000%. 예. 1000%는 그럼 100%보다 10배입니까? 예. 무조건. 예. 예.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본인은 재판관들의 속 마음에 들어가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황으로 봐서는 100%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다 진보다 뭐 최근에 그 결정 트렌드가 어떻다 뭐 다른 네, 사건에서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저는 며칠 전에 경북대에서 강연도 했는데 이게 재판관들이요 정치 판결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만 그게 아니고 쟁점이 5개로 정리가 돼 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반박했는가 그리고 그 반박이 탄핵 사유를 무력화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가 이것만 봅니다.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입 아프게 맨날 얘기해. 이 5개 중에 해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 국무회도 설명 안 돼. 포고령도 설명 안 돼. 계엄 사유 경고성이래. 쥐 자백했어. 안 돼요, 안 돼. 선관 압수수색 어떻게 해요, 계엄군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인용해요, 이거.